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린마당에서 알쏭달쏭 OX 퀴즈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난번 OX 퀴즈의 주제가 내고장 바로 알기였습니다. 휴가철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도 얻을 수 있었고요. 알쏭달쏭해서 아쉽게 틀렸던 문제들은 저희한테 아쉬움을 많이 남기기도 했었는데 네. 오늘은요. 그 아쉬움을 좀 대변해드리기 위해서 내고장 바로 알기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지명이나 명소 익숙한데 문제로 만나니까 좀 헷갈린다 하셨을 거예요. 네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간을 계기로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한 거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리면서 행복한 고민으로 이끌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지난번 OX 퀴즈 성적이 좀 신통치 않았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점수가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좀 기억에 남는 문제들도 좀 있으신가요? 예, 하여튼 이게요. 제가 무조건 다 맞춘 걸로 생각을 딱 드는데 막상 다른 답이 나와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이제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지난번에 무등산 정상 개방에 한다고 네네. 제가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개방이 아직 안 됐다고 그래요. 네.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거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예, 있어서 개방이 안 됐다고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저도 세상에 무등산 수박 네. 풀행인데 불행이. 파랭이로 잘못 나왔는데 풀행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틀린 문제라 정확하게 이제 풀행이라는 걸 알았고 오늘은 저의 상식과 우리 전문가님들의 이 노련한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요령껏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제가 볼 때 정남 씨가 지금까지 요령껏 안 한 적이 없어요. 네네. 네. 그러나 성적이 별로였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감독님 그런 말씀 하실 상황 아닌 것 그리고 같은데요. 토탈을 해보면요. 네. 토탈 해보면 제가 조금 앞설 거예요. 도찐 개찐 아니요? 아니다. 내가 조금 앞설 거예요. 네. 자신 있습니다. 아무튼 틀린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오답 정리가 확실하게 되셨기 때문에 네. 오늘만큼은 두 분 다 자신 있게 문제를 푸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과 다르게 좀 네네. 표정이 비장하시죠, 두 분 다. 그러니까요. 뭔가 네. 결의에 차 계시거든요. 네. 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내주실 전문가 두 분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상이 해찰입니다. 또 해찰이 일상인 사마의 원조입니다. 네. 사마 돈 사마 이돈삼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님. 안녕하십니까. 광주 향교에서 유학을 공부하면서 광주광역시 시민을 위하여 해설을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86명의 해설사 중에 네. 한 사람, 광주광역시 문화관광 해설사 홍준표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또 다양한 휴가철에도 접하면 좋은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해 주셨나요? 이 예, 동사님?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 들으셨나요? 일단은 다들 재밌었다, 흥미있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문제를 듣고 답을 듣다 보니까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난이도 생각을 하고 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남도의 섬, 강 이런 거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또 김성한, 지정남 두 분의 찰떡 궁합이 네. 프로를 또 재밌게 빛나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과연 진짜 찰떡궁합이라고 불러도 될지 늘 답이 좀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찰떡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네. 네. 홍준표님은 어떤 말씀 들으셨나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거의 통화 불능 상태까지 빠질 정도로 향교에서 또 이렇게 모임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무술생들 모임인 광주광역시 무술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다양한 모임을 하고 계시네요. 예, 친구분들이 아주 전화가 많이 와서 우리 김성한 감독님에 대한 근황을 많이 묻고요. 네. 또 우리 지정남 선생님한테도 참 귀엽다고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말씀을 잘 안 하셨네요.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를 너무 쉽게 냈다고 네. 저한테 좀 어렵게 냈지 그랬냐고. 아, 오히려 어렵게 내라고요. 예, 예. 네. 예, 지금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이돈삼 위원님은 조금은 쉽게 내신 것 같고 네. 우리 홍준표 해설사님은 지난주보다 조금 어렵게 내신 것 그러신 같고 것 같아요. 적절하게 문제에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이돈삼 위원님이 준비하셨죠? 예. 신안 증도. 네. 신안 증도는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섬이다. 네. 와, 이 내용도 저희 프로그램이라든지 뉴스에서 자주 전해드렸던 네. 내용이에요.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문제 듣고 너무 얄궂으십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네. 자, 슬로우시티, 느림의 삶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슬로우시티 국제연맹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데 네.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늘 바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네. 잠깐 내려놓고 차분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 신안 증도가 맞는지 그러니까요. 묻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전남 어느 곳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신안 증도일지. 네. 야, 이거 헷갈리겠는데요. 다른 도인지 예. 머릿속에 무슨 도가 막 생각이 나실 신안은 수 맞는지. 네, 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다녀오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다녀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아시겠고요. 예.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부터 두 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알쏭달쏭합니다. 굉장히 지금 배신감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내신다고 네. 이돈산 선생님께서 그러셨는데 첫 문제부터 턱 막히네요. 일단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정답을 OX로 한번 들어주시면 돼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안 증도는 슬로시티로 지정된 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OX가 나뉘었고요. 역시나 지정남 씨, 김성환 감독님 오. 나뉘었습니다. 김성환 감독님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 네, 자신감이 넘칩니다. 설명 들어볼게요. 저는요, 사실은 그 청산도가 슬로시티였었거든요. 과거에. 그렇죠. 네, 그거 하나만 지정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네. 슬로시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증도도 제가 또 소금캐로도 가봤었습니다. 네. 갔더니 슬로시티더라고요. 아 그래요. 확실히 이제 가봐서 압니다. 가신 곳이 증도가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확신은 진짜 소금캐러 갔어. 소금캐러. 저는 증도를 금연의 섬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금연? 예. 아 흡연의 반대 흡연, 금연이요? 예, 예. 네네네. 섬 전체가. 섬 전체가. 그래갖고 지금 굉장히 헷갈립니다. 진짜 가봤다고요? 가봤다니까요. 직접 다녀오셨대요. 그럼요. 예. 그래도 이제 그럼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런데 바꾸면 안 돼요. 끝까지 밀고 예, 예. 가세요. 저는 X. 예. 네. 그래요? 저는 옵니다. 변함없이 X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자, 증도가 슬로우 시티가 맞는지 다녀오셨다고 하는 감독님께서 정말 증도를 다녀오신 게 맞는지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신안 증도였습니다. 신안 증도. 맞습니다. 오, 슬로시티가 네. 맞습니다. 네. 덧붙여 주실까요, 말씀을? 예. 네. 전라남도의 슬로시티가 처음 지정된 게 2007년 말입니다. 2007년 말에 어디가 지정이 됐냐면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완도 청산도, 청산도. 그다음에 신안의 증도, 네. 담양의 창평. 청평도. 물론 이제 장 유치도 한꺼번에 지정이 됐습니다만 네. 유치는 이제 중간에 탈락을 했고요. 현재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슬로우시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은 이제 목포 외달도도 슬로우시티로 이제 지정이 돼 있고요. 외달도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안 증도 그러면 보물섬이죠. 방금 지정남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금연의 섬으로도 또 야. 지정이 됐고요. 진짜? 금연의 섬 지정된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예, 맞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안 증도 지금 우전 해수욕장이 보이고 지금 항공 풍경입니다. 정말로 멋집니다. 네. 우전 해수욕장도 멋지죠. 갯벌도 멋진 그런 곳인데 예. 신안 증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물섬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거기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유물 때문에 이제 보물섬이기도 하지만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저거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갯벌을 가로지르는 짱뚱어 다리. 위에서 짱뚱어가 갯벌에 펄쩍펄쩍 뛰는 걸 볼 수 있다 해서 짱뚱어 다리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기에 이제 지금 노을입니다. 네. 정말로 환상적인 그런 풍경인데요. 신안 증도는 뭐 소금으로 유명한 곳. 네. 특히 이제 요즘에 소금 금값이죠. 이 소금으로 유명한 곳, 또 태평 염전,
또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소금 박물관, 네. 뭐 이런 것들로 유명한 이제 그런 곳입니다. 네. 뭐 갯벌, 해안 풍경, 해변, 또 해성숲 다 좋은 곳이 신안군 증도입니다. 그야말로 보물섬이네요. 네. 예. 갯벌에 관련된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갯벌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 가운데도 하나잖아요. 예. 갯벌 도립공원이 곳곳에 생겼더라고요. 예, 전라남도에 갯벌 도립공원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보통 이제 도립공원, 국립공원 그런 산을 많이 생각을 그렇죠. 하죠. 이 전남 도립공원 같은 경우도 영광의 불갑산, 뭐 해남의 두륜산, 순천의 조기산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라남도에는 이 갯벌도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무안갯벌, 아, 무안. 신안갯벌, 아, 신앙. 벌교갯벌 이런 데가 지금 다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가서 보시면 갯벌이 말 그대로 끝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에서 봤을 때 끝이 없는 땅을 지평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가서 이 바다가 끝이 없으면 수평선. 수평선. 이 갯벌이 끝이 안 보이니까 개평선. 개평선. 이런 개평선이 펼쳐질 정도로 정말로 잦은 생명의 보고 이 갯벌들 전라남도에서는 이걸 도립공원으로 현재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처럼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실 텐데 네. 뭐 바다는 물이 있고요. 계곡에도 당연히 물이 있어서 시원한데 이 갯벌은 뭔가 좀 덥지 않을까? 아이들은 물론 좋아하겠습니다만 네. 덥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하실 텐데 이거 어떻습니까? 갯벌도 아시겠습니다만 바닷물이 빠지니까 갯벌이고 또 물이 차면 이제 갯벌이 아니는 거죠. 바다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를 볼 수 있고 갯벌도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데 한낮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기 바닷가에 있는 해송숲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하셔도 좋겠고 해송숲에 활용을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낮에 이 대낮에 햇볕이 뜨거울 때는 그 부근에 보면 전시관들이 참 많습니다. 뭐 해양 생태 전시관, 해양 박물관, 뭐 조개 박물관, 고등 박물관, 수석 전시관, 요즘에는 저기 해상 안전 체험관까지 정말로 이런 가볼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갯벌이라고 해서 꼭 뜨거운 데만 생각하지 마시고 낮에는 그런데 또 실내 전시관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예. 네. 갯벌은요.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잖아요. 아, 빼놓을 수 우리 없죠. 이돈산 선생님께서는 그 볼거리만 볼거리. 질길거리, 하셨는데 볼거리, 예. 거기 가면 짱뚱어. 예. 이거 기가 막히게 고단백이거든요. 아주. 예. 칠개, 아. 낙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먹거리가 최고예요. 또 갯벌은. 그죠. 예, 오늘 역시. 한 번은 이제 그 예. 낙자. 예. 우리 어머니들 낙자 호랭이라고 예, 하잖아요. 맞아요. 호랭 예. 팍 이렇게 파가지고 팍 해갖고, 잉? 또 요새 남도 지오그래피 하다 볼게요. 맛 많이 캐시고 네, 네. 오. 이렇게 맛조개. 긁어서 손도 가지고 여하튼 이런 체험하러 가면 딱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아주 먹거리는 최고입니다. 먹거리 아주. 예. 먹거리는 이제 최고인데 지금 잠깐 낙지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낙지는 현재는 금어기. 금어기죠. 네. 금어기. 예.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금어기로 현재 네. 시행돼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지정남 씨가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증도가 이제 금연의 금연. 섬이잖아요. 그러면 섬 전체에서 담배를 아예 못 피우는 건가요? 예전에 이제 금연의 섬으로 네. 지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또 흡연자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유야무야. 일단은 금연의 섬으로 지정을 아, 했었는데 지정은 돼 있군요. 예. 예, 한때 지정을 했었습니다. 네. 예, 예. 저희 그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그건 안 들은 걸로 하시고요. 금연의 섬이다. 제가 괜한 걸 여쭤봤습니다. 예,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예. 예, 예. 되겠습니다. 긁어 부스럼이 됐네요. 네. 자, 계속해서 네네. 홍준표님의 문제 확인해 볼까요? 네. 문제 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송정역 시장은 1914년에 네. 생겨났다. 네.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어허. 송정역 시장이 1914년에 들어섰다. 광주 전남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찾는 곳이고 네. 또 이쪽으로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송정역 시장을 많이 가시는 곳이고 올 때 갈 때 들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네. 그랬어요. 문제대로 1914년에 그랬어요.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해가 2023년이니까요. 100년 정도 됐다는 뜻이에요. 예. 와, 특히나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송정역 시장의 정식 명칭에 보면은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네. 네. 앞쪽에. 그게 과연 힌트가 될지 함정이 될지 네. 저는 어려워요. 땡땡땡땡 송정시장, 송정역 네. 시장이잖아요. 네네네. 1914 송정역 시장일까요?가 문제입니다. 근데 네. 또 그게 과연 생겨난 해일까요? 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두 분 네네. 좋게 봤더니 그것이 아니구만요. 네. 예. 더 헷갈리네. 자, 더 잘 헷갈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이게 함정일 사실은 수도 있고 힌트일 저분들 수도 때문에 있어요. 우리가 네.
더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이 두 분 때문에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틀린다. 여기 왔다가 아니다. 완전 헷갈려가지고 뭐 안 될 때가 있다니까. 예. 그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그런 할 수 거요. 있겠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자, 광주 송정역 시장은 1914년에 들어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오. OX가 적절히 나뉘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오랜만에 네. 어쩐 일로 통일이 됐습니다. 감독님 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시장을 자주 갑니다. 네. 네, 가서 그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촬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시장의 이름을 정확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뭐죠? 답을 얘기해도 돼요? 아유, 답인지 이미 아닌지 이제 아무도 몰라요. 답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생각을 예, 김성원 감독님 말씀. 1913. 1913 1913. 송정역 시장이다. 14가 아니라 13. 아, 14가 아니다. 네, 14가 아니다. 내가 간 송정역 시장하고 똑같은데요? 거기는 또 이쪽 뒤로 가면 오일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런게요. 예, 시장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시장을 다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 193 매수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게 1914가 13 이라니까. 아니라 3으로 13. 시작한다. 1931이 아니라 13. 1936인가? 그리고 또 그러고 보면 또 헷갈려 버릴 거고. 오. 적은 가까운 곳에도 있었네요. 왜 아니 또 정남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13이 아니고 3일인가? 아, 헷갈려요. 그래서 또 갑자기 일단 그러면 14는 일단은 아니다. 14는 아니다. 일산은 아니다. 아, 1913은 일산은 아니다. 아니다. 13인지 3일인지 모르겠으나 3은 들어간다. 네네. 아, 3이 무조건 들어간다. 네, 아하. 정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홍준표님. 정답은 X입니다. 예. 네.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네. 홍준표님? 1913 송정역 1913. 시장입니다. 네, 맞네요. 내가 정확히 맞았죠. 13. 정확히 알고 맞네, 계시네요. 13이네요. 원래 5일 시장이 따로 있고요. 예.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죠. 예, 영광통 쪽으로 이렇게 예, 가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송정역 시장은 송정이 역이 생기면서 같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3년 10월에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은 역사로 봤을 때 이제 110년 정도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로 정확히 110년이 된 거고 그 1913이 그러면 정확하게 생겨난 해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1913년 10월. 예. 네네. 그리고 이 송정역 이름이 이제 몇 번 바뀌었습니다. 네. 네. 매일 송정역 오. 역전시장. 아, 역전시장. 네, 역전시장 그렇게 나가기도 했고요. 또 광주 송정역 시장. 광주 송정. 예, 광주 송정역 그렇게 시장. 그렇게 바뀌었다가 최근에 이렇게 1913을 넣어서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전국에 여행 바람이 불면서 맞아요. 또 KTX, SRT 이런 빠른 여행 수단이 있게 돼 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서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 삼아서 아니면 가족 여행 삼아서 송정역까지 와서 거기서 시장도 보고 데이트도 즐기고 만난 것도 먹고 이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1913을 넣는 것이 전통도 살리면서 새로운 또 젊은이들을 유입하는데 그 효과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시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KTX 다음 열차 시각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정보들이 쭉 떠서 시장에 있으면서도 KTX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들이 정말 여행자들한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역에 내리셔서 살짝 출출한데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이렇게 슥 갔다가 쓱 나오시면서 네. 주변에 있는 상가들 음식 그냥 한두 개만 먹어도요 한 바퀴 아우, 돌고 나오면 배가 배불러요. 든든해지는 네.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음식점들도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정확하게 1913 송정역 시장이고요. 이곳 외에도 양동시장, 말바우시장도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양동시장 말씀하셨는데요. 양동시장은 광주만 대표하는 게 아니고 호남을 대표하는 그렇죠.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쪼그라들어 있지만 양동시장에는 홍어회가 거의 다 올라온다고 할 정도로 네. 영산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홍어가 올라와서
소비 이 홍어의 약 90%가 양동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홍어 상가가 약 110개 이상이 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많네요. 약 100개 정도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동 시장은 조금만 벗어나면 길거리에 공구 상가를 네. 비롯해 가지고 모터 펌프, 농업용 자재, 또 기구,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인정해 줬던 산업용품을 파는 시장이 아주 없는 게 시장입니다. 없죠. 네. 예, 그래서 그 광주 양동에 가면 시집 보내고 또 제사 지내는 데는 옛날에 큰 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대사였는데 그 대사를 할 때는 꼭 양동 시장에 가서 제사용품 구입도 네. 일괄적으로 그리고 혼수용품도. 예, 혼수용품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어.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혼수용품이나 제사용품은 없는 것 없이 다 있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뭐 두 분도 이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이나 시장에 관한 추억들 많으실 거예요. 예, 저도 자주 다니는 편이고요. 아까 1913 시장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가면은 아주 먹거리가 좀 풍부해요. 뭐 그 통닭 같은 것도 아주 맛있게 튀겨 맛있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면 유명한 빵집도 있습니다. 솥밥집도 한 있어요. 바퀴 쭉 도시면 네, 된다니까요. 그러면 돌면 엄청나게 맛있게 그 잘합니다. 유명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양동시장 같은 데는 김치를 단 곳에 팔아요. 네. 거기서 가면은 진짜 무엇을 사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이 숫자가 많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대인시장은 오늘 또 야시장이 열려요. 네. 오늘 밤에.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거기를 갈 예정이거든요. 밤에요. 방송 끝나고 좀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네. 저는 오늘 야구도 없고 이제 이 방송 끝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금요일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인시장을 좀 갈 생각입니다. 아, 그럼 네. 김성환 감독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인시장 대인시장. 가면 그러나 몇 시에 갈지는 모르죠.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한잔 하고 싶은 시간에 가시겠죠. 저는 그 말바우장 자주 가거든요. 네. 그거 요새 얼마나 물가가 올랐습니까? 이렇게 장에 가서 장 보면요. 네. 진짜 10,000원 들고 가면 진짜 양손 그득 맞아요. 채워갖고 나오고요. 저는 또 특히 어머님들이 다 알아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장까지 왔냐 이거 더 가져가라 우와, 해가지고 2,000원어치 사면 그냥 5,000원어치씩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인기를 체감하러 와. 인기가 좀 떨어졌다 싶을 때는 거기를 말바우장 가요. 갑니다. 마음으로부터 흡족해갖고 오시겠네요. 확인이 돼요. 나 아직 안 죽었구나. 아, 정치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일 있을 때 시장 가듯이 그거예요. 인기를 말바우 확인해요. 아줌마로 네. 예. 네. 또 유명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 말바우 시장은 생긴 지는 강주에서는 얼마 안 됐습니다. 1965년 서방시장이 들어서면서 서방시장에 밀려난 행상들이 거기서 행상 단속을 하니까 밀려나가지고 말바우 골목에 들어서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말바우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요. 말바우라는 이름도 이제 김덕령 장군 말이 뭐 거기 바위로 있었다. 네. 또 말 발굽이 찍혀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학설은 말굽 모양의 깊이 있는 웅덩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서로 도량을 하는데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그 말을 빌릴 때 거기 가서 재서 빌리고 왜냐하면 도량이 똑같지를 않으니까 빌릴 때는 이만한 것을 말이라고 그러고 갚을 때는 또 이만한 걸 대놓고 갚아라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재서 했던 그 말이 있었다. 그래서 두암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바우에서 그대로 따서 두암동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사실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시장 이름이나 동네 그리고 지역 명에 대한 이런 뒷얘기를 알아보는 것도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돈삼 위원님. 여름 보양식으로 민어 많이 먹습니다. 네. 이 민어의 불에는 접착제로도 쓰인다. 아하. 민어. 백성의 물고기라는 네. 뜻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름 날 때 보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생선과 다르게 회로 드실 때 민어 위에 이렇게 불에를 올려 주시거든요. 그걸 보고 이게 민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먹기도 귀한 이 민어 불에가 접착제로 쓰인다고요? 특히나 여름철이니까 민어 문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뭐 민어는 7cm 이상 정도 돼야 7kg. 7kg 7cm 정도 너무 작아요. 예, 7kg 정도 돼야 이제 뭐 보양식으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딱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는 불에. 불의 얘기가 나오네요. 네. 네, 접착제로 쓸 수 있다. 어허.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불에를 먹다 보면 네네. 입에 이렇게 약간 껌 비슷하게 이렇게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긴 해요. 네네. 근데 이게 접착제로 가능할까라는 어허.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진짜 알쏭달쏭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보양식 민어의 불에는 접착제로도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일단 오늘따라 두 분의 마음이 참 잘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그냥 예. 감으로 가는 거죠 어. 지금. 근데 지금 저를 많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뭔 소리까? 이쪽은 쳐다도 안 보고 딱 들었는데요. 아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더만 딱 엄마 이게 매. 지금 제가 지금 다 맞히고 있잖아요. 예? 오늘 제가 다 맞췄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세 번차.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뒤로부터 좀 맞추셨죠? 눈빛이 틀려졌어요. 자,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불에가 접착제로 쓰이나요? 아니 저는 이 답을 말하기 전에 정은아 아나운서가 이 불에 그 씹는 맛을 느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에가요. 예. 그 회를 좋아하시는 분이 민어를 드시기 위해서 예, 예. 횟집 가서 이제 민어를 회로 주세요라고 시켰는데 불에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왜 민어를 시켰는데 불에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중국산 민어는 불에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먹어보게 됐었죠. 아, 그러시군요. 네, 쫀득쫀득하더라고요. 아주 제가 이제 그 여름 되면은 민어 한 마리씩 꼭 먹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것이 불에. 네. 불에를 오래 씹으면은 거기에서 아주 고소한 맞아요. 그런 맛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접착제로 쓰일지 안 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씹어본 결과 접착제로 써도 무방하다라는 괜찮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그 정도라면 이건 저는 예. 어리석은 질문인데 접착제로 쓰일 정도면 저희가 먹었을 때 입이 예. 붙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빨하고 짝짝짝 들어붙어요. 접착제로 쓰일 정도면 저희 입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요. 근데 아, 고소하고. 그래요? 네. 감독님은 지금 감으로 맞히신 거고. 아니요. 네. 강강술래 그 사설에 보면 불에 풀 이야기가 나와요. 아. 이게 불에를 이렇게 불에 이렇게 가가지고 가갖고. 네, 푹 아, 가가지고 풀로 만들어서요? 네, 쓴다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아. 접착제 맞다. 와. 설득력은 저보다 더 있네요. 네. 그렇긴 네,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답은 뭐 어쩔지는 똑같이 모르겠지만. 자신 있게 드신 건 감독님이었고요. 네. 뭔가 설득력 있게 풀어낸 건 지정남 씨였습니다. 풀로 쓰면은 네. 그게 접착제가 된다. 이해는 되는데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요? 저는 지정남 씨 산골 소녀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이야, 오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설명 좀 감독님 덧붙여 보고 안 주실까요? 한 축하합니다. 이거 뭐 방금 지정남 선생님이 설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천연 접착제로 쓰는데 그냥 불에 가지고 쓰는 건 아니고요. 이 불에를 햇볕에 잘 말려 가지고 네. 그다음에 불에다 이제 끓입니다. 끓여서 식히면은 그게 이제 접착제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습이 이제 불에 민어의 불에입니다. 근데 그걸 끓여서 접착제로 쓰는데 불에 풀, 뭐 어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낮은 칠기 무슨 활을 만들 때 붙이는데 그런데 이제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근데 민어 뭐 조금 전에 불에가 없는 민어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에 없는 거는 이제 민어라기보다는 점성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민어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비슷한 건데 그거는 맛은 비슷합니다만은 불에는 없는. 없고. 예, 그럼 그런 정은 아나운서가 그때 드셨던 거는 민어가 아니었던 예, 거네요? 그러겠습니다. 아, 제가 먹은 게 아니고 저의 지인이 먹었는데 아, 부대가 네. 없어서 항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예, 말씀드린 그래서 겁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은 민어가 1000냥이면은 네. 불에가 900냥이다.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지정남 선생님 방금 네. 불에를 정확히 아셨는데 네. 불에가 민어한테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강강술래 사설에는 거기까진 나오진 않아요. 그냥 불에 풀로 뭐 풀을 쓴다 뭐 이런 거기까지만 합니다. 예. 예, 민어 불에는 그 민어가 바다에서 떠 있을 수 있도록 예. 그런 그 역할을 해준다 해서 불에가 그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 튜브. 예. 심지어는 낚시 잡혔는데
밑에서 헤엄치는 게 아니라 위에가 이렇게 저 공기 들어가가지고 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불에가. 실제 그 민어의 불에가 공기 주머니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민어의 공기 주머니. 그래서 속에서 이제 이거를 공기의 양을 조절을 해주고 이것이 또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이 불에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에가 이제 수축이 돼요. 이렇게 수축이 됐다가 이완이 됐다가 수축이 됐다 이완이 됐다 이러면서 소리를 내요. 이게 이제 북 이 불에가 소리를 낸다, 운다 이런 게 아니 저기 민어가 운다 이런 게 이 불에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가 북북 나는 겁니다. 근데 산골이나 도심에서는 여름에 매미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민어가 많이 잡히는 임자도에는 밤에 이 민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 잡힌다는 예, 뜻이네요.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크다고 근데 민어가 1000냥이면 불에가 900냥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불에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접착제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런 필요에 생각이 의해서 이제 접착제로도 활용을 하고 실제 이제 먹는 음식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재료인데 접착제로도 쓸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였습니다. 쓸 수 있다. 근데 이 민어는요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까 말했지만 끓이면 곰탕 그 고냉국 같이 그냥 국물이 하얗죠.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에를 딱 먹고 나고 그다음에 살도 몇 점 먹으면 좀 배도 부르잖아요. 그때 이때 이제 전으로 싹 덮쳐서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전문가. 근데 먹는 저기 데는 먹는 데는 전문가. 김성환 감독님 정확히 지금 다 아시는데 네. 네네. 아, 민어탕입니다. 민어탕 민어탕이 나오고. 나오고 말씀하셨던 민어탕도 나오고 예, 예. 뭐 저기 회로도 네, 회도 먹고. 해가지고 뭉텅뭉텅 크게 썰어가지고 초장에 묻혀서 저건 이제 껍질이겠죠. 살짝 데친 껍질. 저건 이제 소금장에 그렇게 이제 찍어서 먹죠. 소금장에. 예, 민어는 정말로 버릴 것이 없는데 김성환 감독님이 워낙 민어를 잘 하시니까 민어는 수치가 맛있을까요? 암치가 맛있을까요? 수치가 더 맛있죠. 왜요? 뭐 그거 힘이 좋다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그래요. 실제 민어는 수치가 훨씬 더 맛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어는 수치를 산다. 이건 이제 홍하고는 또 정반대입니다. 민어는 이제 그렇고 특히 이제 민어 같은 경우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예. 그러니까 민어 밖에 묻어 있는 거 비늘만 안 먹지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먹는 게 또 민어입니다. 심지어 뼈는 다져서 먹습니다. 그렇죠. 아가미도 먹습니다. 불에도 먹죠. 지느러미도 먹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또 민어입니다. 그 각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보양식도 굉장히 다양하죠. 예, 보양식 많죠. 특히 이제 여름철이니까 남도 보양식들 많습니다. 네. 옛날 말에 조선시대에 뭐 저희 복다림을 하는데 일품은 민어다, 이품은 도미다, 삼품은 보양탕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일단 민어가 첫 손가락에 꼽혔고 그다음에 이제 도미, 도미.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장어. 예. 좋죠. 네. 특히 이제 여름철 여수 쪽으로 가면은 하모. 네. 장어 지금 저 모양만 봐도 힘이 불끈불끈합니다. 예. 숯불에 구워지고 있는 아이고, 장어입니다. 장어. 예. 그러니까 장어나 하모, 샤브샤브 또 여름이다 보니까 물회를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물회 시원하죠. 예, 네. 바닷가에서 이제 물회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복이나 낙지, 뭐 광어, 우럭 할 것 없이 또 전복. 붕어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도에서 찾는 그런 보양식이지 않을까 정남 싶습니다. 저건 생으로 하나씩 그냥 먹어야 돼요. 그러게. 통째로. 맛있겠네. 예, 특히 이제 바다에서 배 위에서 저렇게 전복 하나씩 통째 하나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이제 절반 딱 잘라가지고 먹는 그 맛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음식 얘기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음식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홍준표 해설사님. 광주의 별미 상추 튀김은 상추를 튀겨서 먹는 음식이다. 아, 네. 광주에서 먹으면 뭘 먹든 다 맛있지 않겠습니까? 맛있죠. 예. 상추 그냥 튀겨서 먹죠 뭐. 이 문제는 네. 홍준표님께서 서비스로 내주신 것 같아요. 네. 상추를 튀겨 먹든 안 튀겨 먹든 그냥 일단 끝나고 오늘은 이걸 먹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번 문제는 정답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의외로 다른 지역에서는 오답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은 저희들의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의 별미 상추튀김은 상추를 튀겨서 먹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머?
네. 감독님 혼자 오를 드시고 나머지는 다 X 드셨어요. 빨리 네. 빨리 지금이요. 지금 얻는 거. 와. 감독님, 상추 튀김은 아니, 상추를 나 튀겨 이것도- 먹는 것이다. 맞아요.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내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내가 어. 이 답이 맞을 거예요. 예. 네? 네, 들어볼게요. 예. 저는 네. 우리 집 앞에가 상추 튀김집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됐잖아요. 답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자주 드셨을 저는 거기 테니까. 가까워요. 예. 거기 가면은 예. 상추뿐만 아니라 깻잎도 튀겨서 주기도 하고 양파도 예. 튀겨서 주기도 하고 그래요. 다 튀겨서 줍니다. 예. 너무 맛있어요. 그 튀김집 나도 좀 소개시켜 주시오. 아니 여기 KBS에서 바로 앞에예요. 아니 민호는 박사님 소리 나오게 잘하시더만 이 상추 튀김은 어째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라. 그러면요. 이정남 씨. 그럼 말 한번 상추에 들어봅시다. 뭐. 튀김을 오징어 쫑쫑 썬 그 튀김을 상추에 싸서 그 양파 쫑쫑 청양고추 쫑쫑 썬 그 간장 소스를 탁 넣어가지고 싸 먹는 것이 상추 튀김이죠. 그런 거. 얻는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 감독님께서 마치셨던 그 질문들을 좀 보면 네. 슬로우시티 지정된 섬이 증도였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가보셨다 그러셨잖아요. 예. 1913 송정역 시장도 시장을 많이 가셨다고 하셨거든요. 다 체험해서 경험해서 우러나온 거예요. 민호도 드셔보셨고 예, 예. 네. 집 앞에 상추튀김집을 가셨대잖아요. 저는 오늘 이 문제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해서 아까 이렇게 보다가 이건 내가 무조건 맞춘다 예. 그랬죠. 오메오메. 나 그리고 정남 씨한테는 말 안 했어요. 네. 오메 세상에 말 안 하니 잘했어 얘. 아니 근데 오해 잘했어. 없으셔야 되는 게요. 아직 저희가 정답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감독님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진짜? 그죠? 예. 감론을박의 현장입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 X요? 예. 감독님 뭐 드신 거예요 거기 아니, 가셔서? 상추 튀겨서 먹는 거 아닌가요? 상추 튀겨 주시던가요? 저 튀겨주던데? 노가부르. 노가부르. 그 집은 상추를 튀겨 주신답니다. 살짝 아니면 튀겨서 원래는 아닌데 감독님께서 부탁하시니까 이거 하나 튀겨 드릴게 하면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상추 자, 살짝 이렇게 뭐 묻혀갖고 살짝 튀겨주던데? 설명해 주시죠 감독님께. 네. 상추 튀김을 젊었을 때 학교를 이쪽에서 안 다니셨다는 증거가 네, 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학교도 여기서 안 다녔어요. 1967년에 강주 학생 회관이 해감. 건립이 돼가지고 그 학생회관 뒷골목에 이 튀김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점심 시간이면 튀김을 사 먹게 되는데 그 튀김 중에 이제 주로 오징어 튀김이에요. 말린 오징어를 물에 담궜다가 그걸 썰어서 네. 튀김을 만드는데 그 오징어 튀김을 이렇게 주로 팔았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와서 그걸 사 먹다 보니까 어느 날은 주인 부부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가져온 그 상추쌈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작은 돈을 내고 양이 부족해서 쩝쩝거리고 있으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그 상추를 이렇게 줬 모양이에요. 시험 삼아 준 거군요. 배고픈 학생들한테 네. 좀 욕이 좀 더 되라고 네. 이렇게 줬더니 그걸 이제 학생들이 싸먹어 보고는 야 이거 최고예요, 맛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거 같이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집 앞에만 줄이 이제 설 정도로. 그래서 그 골목 전체가 이제 그 상추 튀김 유행이 돼가지고 상추 튀김이 우리 광주의 예. 새로운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상추를 튀겨 먹는 거라고 얼마 전까지 알고 있었어요. 예. 타지 분들은 진짜 몰라요. 아니 근무를 몇 년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 알고 있었어요. 오기 전까지 몰랐다는 네, 거죠. 그렇군요. 여기 끝나고 네. 김성현 감독님 앞장 세우고 따라가고 상추 튀겨준가 안 튀겨준가. 아니, 여기 튀김집이 있어요. 예. 야채 튀기는 집은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문제를 보니까 좀 기억이 나네. 저도 이제 80년대 제가 여기로 왔잖아요. 네. 그 학생회관 골목에 있었어요. 그 튀김 골목이. 가면 그때 내가 싸서 먹었던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 예. 제가 지금 문제는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상추 튀김집이 있거든요. 그리 나는 가보자. 그 집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튀김집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싹 쏠게요. 그 식당 네. 좋아요. 상추
상추를 튀긴 걸 드시려고 시민들은 줄을 서실 것 같은 생각이 예. 드는데. 지금은 상추튀김이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 있고요. 네. 프랜차이즈점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개설이 돼가지고 예. 전국적으로 상추튀김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광주 출신의 이제 수지 씨가 네, 상추튀김을 맞아요. 좋아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직접 먹는 모습을 방송에서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도 상추를 튀겨서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있어요. 수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지역의 그 전통 음식 말고도 이런 간식이나 별미들도 SNS를 통해서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은 혹시 타 지역 분들에게 이거 추천하고 싶다라고 우리 하는 지역의 명물. 별미 뭐가 있을까요? 근데 외주 사람들이 오면은요, 지금 뭐 우리 과거에는 회 같은 게 많이 하면 요즘에 육전, 육전을 파무치 먹고 해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녹죠. 입안에서 녹죠. 네. 근데 과거에는 외지 사람들이 이거 아마 육전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다 아니면 낙지도 또 해서 또 먹기도 하고 소고기도 해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탕탕이, 이제 소낙탕탕이. 먹습니다. 예. 네. 또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는 오리탕. 오리탕. 이런 성질 급으신 분들 못 먹어요. 계속 끓여서 맞아요. 이야기 나누면서 잡숴야 되니까 오리탕. 미나리, 속에 미나리. 미나리 쫙 넣어가지고 초장에다 쫙쫙쫙. 요즘 미나리 값이 많이 맛있네. 올라서요. 네. 오리탕 집에서 그렇게 이렇게 손님들께 많이 내놓지는 네. 못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뭐 남도 하면은 정말 맛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우리 지역이 음식에만큼은 진짜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전통 음식 박물관 이 광주가 유일한 거죠. 맞습니다. 전통 음식 박물관 외에 그냥 음식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광주같이 남도 향토 음식 박물관 이렇게 전통의 음식 박물관은 광주뿐입니다. 예. 광주에 지금 이렇게 광주하고 그리고 전라남도 그 양쪽 지방에서 나는 음식을 아주 총망라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다 있고요. 이런 음식도 있을까 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전시가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조상들이 또 그 보양식으로 먹었던 보양식도 거기에 다 네. 진열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모형으로 아주 정말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돼 있고 레시피까지 거기에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가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가시면 우리 그 여자분들의 그 오늘 저녁 뭘 할까 이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사진 촬영만 몇 컷 해 오셔도 저녁 걱정을 안 하신다. 예. 정말 음식의 진심인 남도입니다. 네. 밥상 차려야 하는데 고민하셨던 분들 광주에 있는 전통 음식 박물관을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알쏭달쏭 OX 퀴즈 오늘은 내고장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예. 알려주시고 싶은 여행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전해주실죠. 일단은 저는 섬 여행을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섬에 자주 가고 틈만 나면 섬에 가려고 하고요. 근데 섬에 가면 자연스럽게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걷게 돼요. 많이 걷게 되고 숙박 시설도 이제 깔끔하다기보다는 일반 민박집들 그런 이제 민박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민박집 가면은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가면은 정말로 말 그대로 시골 밥상, 섬 밥상, 진수성찬이 차려집니다. 그 진수성찬을 다 받고 그걸 다 먹을 수가 있고요. 민박집에서 또 이 주인집하고 주인 아주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보말 이야기하면 냉장고에서 보말이 나옵니다. 거북선 이야기하면 거북선이 나옵니다. 백합 이야기하면 백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놀부는 아닙니다만은 그 집 냉장고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다 내어주는 게 다 또 내어주고 다 받아주는 것이 바다고 섬이고 섬 사람들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 여행 자주 가는 편입니다. 섬 여행. 예. 홍준표 해설사님은 팁. 때로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을 또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항공, 뭐 선박, 그리고 철도, 또 버스, 뭐 택시, 심지어는 이렇게 자전거나 오토바이, 뭐 이런 기구
운반 수단을 예.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정말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여행지에서 참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또 다른 곳에서 또 보입니다. 무료로 운행하는 시티 버스나 관광 행사용 버스들을 이용해서 내가 안 가봤던 그리고 의도치 않았던 여행지를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걷는 도보 여행까지를 포함해서 주위 이 골목길부터 공원 그리고 인근의 사원이나 서원 그리고 사찰 이런 데를 차근차근 범위를 넓혀가면서 접근하시면 정말 내가 사는 곳도 익힐 겸 또 역사도 알게 되고 그리고 애착이 생깁니다. 사는 곳에 대한. 예. 우리 도보 여행을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 보시라 권장합니다. 네. 보지 못했던 것들도 네네. 볼 수가 있고 그렇게 걸으면 10,000보, 20,000보는 거뜬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두 분도 혹시 예, 팁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좀 여행을 다니는 편이죠. 네. 그 어려운 시간에 주로 이제 주말을 이용하는데, 근데 제가 어디를 갈까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목적지를 정하지 말고 일단 출발을 하고 가장 좋은 팁이 뭐냐면 두 분 이돈삼님하고 홍준표님의 이름을 검색을 하면 어디를 가면 좋다. 저는 그렇게 이 팁을 얻어갖고 다녀요. 왜냐면 제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검색보다 거기에 산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기 제주도에 또 가면 거기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어디가 맛있냐?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관광객들은 이쪽으로 가는데 너는 이쪽으로 가봐. 거기가 맞아. 진짜 백이다. 하면 이쪽으로 가죠. 현지인들의 맛집. 현지인들한테. 예. 전국에 친구들 많이 있지 있어요. 않습니까? 그럼 예. 물어보면 되지라.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제주도까지 배 타기가 좀 멀어서 그냥 그시 이제 전라남도 이렇게 바로 아, 다니고. 예. 예, 자 팁들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내고장 바로 알기 OX 퀴즈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 이돈삼 위원님.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넓은 해수욕장이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이다. 이런 문제들이 참 어렵습니다. 예. 자, 남도에는 일단 섬이 많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해수욕장도 많겠죠. 가장 길고 넓은 것이 대광 해수욕장이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대광 해수욕장인 이름 자체도 처음 들어봤다 하는 분들 계실 텐데. 특히나 남도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넓은 해수욕장이라서 그러니까요. 야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름만 생각하면 얼핏 큰 대 넓을 광해가지고 그리고 이름만 들으면 진짜 크고 넓을 것 같긴 해요. 진짠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광. 거예요. 예. 네. 헷갈리시죠 두 분? 너무 헷갈립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니까요. 네.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남도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가장 길고 넓은 해수욕장은 임자도에 있는 대광 대광해수욕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OX 두 분은 갈렸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두 분 빼고 대부분이 오를 드셨어요. 감독님도 오를 드셨는데 이유를 네, 들어볼까요? 저는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가장 기니까 이 문제를 내신 거 아닐까요? 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셨군요. 의대로 파악. 저는 네. 해수욕장 이름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대천도 아닌 대광이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제가 좀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한번 자원도에 가면 백길 해수욕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를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근데 모래도 아름답고 넓고 길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 얘기를 안 하고 여기를 했겠느냐. 그래서 저는 추측을 해서 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일 것이다. 예, 오일 네. 지정남 저도 씨. 똑같이 추측을 했습니다. 똑같이 네. 추측을 네. 하셨는데 답은 가장 달라요. 긴 건 명사심리라는 것도 있고 아. 네. 긴데 어. 임자도의 이 대광 해수욕장이 참 아름답다라는 걸 소개해 주고 싶으셔서 일부러 한번 꽈서 문제를 냈다. 아 한 번 꽈다. 꽈다. 아 두 분이 접근 방식은 방식이 똑같았는데 틀리네. 이거를 꽈느냐 안 꽈느냐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렇네요. 네네네. 길고 넓은 건 아니고 아름다운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다. 예. 자 정답 알아볼까요? 지정남 선생님 평소에 제 성격을 꼬는 성격으로 이제 자 정답은요? 정답은 오 대광 해수욕장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넓은 해수욕장이군요. 와. 근데 보통 이제 명사심리 그럼 상당히 긴 해수욕장으로 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도 신지도 명사심리도 있고 비금도에도 명사심리가 있고 명사심리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광해수욕장은
명사 30리입니다. 심리도 아니고 30리요. 심리. 그러니까 어머머머머. 백사장의 길이가 지금 항공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만은 이야. 저기 이제 대광 해수욕장인데 네. 백사장의 길이가 자그마치 12km. 12km요. 그러니까 명사 30리. 30네 진짜.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은 거기 명사시 내수욕장에서 지금 해변 승마도 이제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바로 저기구나. 예, 이도선님 사진이 지금 말을 타고 예. 바다를 누비고 있는 사진이에요. 예, 지금 해변 승마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유명하잖아요. 예. 소나기로. 그게 이제 임자도 대광 해수욕장인데 12km면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여기 KBS 방송국에서 아마 아시아 문화전당 내지는 조선대학교까지 이렇게 거기까지가 보시면 될 거예요. 다 예. 해수욕장이라고요. 거기까지가 해수욕장이다. 어마어마해요.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기도 하지만은 또 여기에 이제 물이 빠지면 폭이 해수욕장의 폭이 300m. 해수욕장의 폭이 300m, 길이가 12km. 그러니까 여기가 수평선도 정말로 아름답고요. 해지는 모습도 정말로 아름다운. 특히 이제 봄에 튤립 축제 보러 많이 가시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해수욕장에 가시는데 해수욕장이 텅텅 빈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만큼 넓은데 넓어서.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있어봐야 그만큼 한산하게 보인다. 그런 연유가 될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정말. 예. 네. 근데 이제 여기 대광 해수욕장 임자도에 있거든요. 네. 네. 혹시 여기 임자도가 김성환 감독님 수도권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수도권이라고요. 임자도가요? 예. 임자도가 수도권. 임자도 수도권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임자도를 가려면 신안 지도에서 예. 다리를 건너가죠. 지도에서 다리를 건너서 또 건너서 임자도거든요. 네. 가운데 있는 섬이 수도예요. 예, 예. 수도 옆에 있는 임자도니까 여기는 수도권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임자도는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야. 네. 자, 그 대광 해수욕장과 함께 바다를 찾는 분들은 풍광 좋은 해안 드라이브길 찾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몇 곳 좀 소개해 주실까요? 해안도로 타면 좋죠. 해안도로 가면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것만으로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또 창밖으로 보이는 그 풍경들이 우리가 못해서 봤던 거하고는 뷰가 차원이 다른 그런 낭만적인 길들 사진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아, 너무 좋죠. 백수. 백수해안도로.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영광의 백수 해안도로. 서해안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풍경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곳이죠. 백수 해안도로도 있고 뭐 해남 땅끝 아니면 무안 좋네요. 도리포 여기 같은 경우는 백리 섬 길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이제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흥 영남면에서 여수를 잇는 길입니다. 근데 다리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흥 영남면에서 이제 팔령대교로 건너가면은 제일 앞에 보이는 큰 섬이 적금도라는 섬이고요. 도로가 이제 쭉 놓여 있습니다만 따라가면 적금도에서 낭도, 둔병도, 조발도 해가지고 이어서 화양면으로 연결이 되는 그 해안도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백리섬길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저런 데 같은 경우도 드라이브 하면은 정말로 멋진 풍광 볼 수가 있겠고 완도나 진도가도 해안도로 있어요. 저기 섬 일주도로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돌아보면은 그냥 내려서 걷지 않더라도 드라이브만으로도 멋진 그런 섬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길입니다. 예, 네. 드라이브 해안 길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해설사님. 충장로 우다방은 광주 우체국에 있었던 다방 이름이다. 예. 네. 자, 우다방 광주 전남 시도민이라면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다방에서 우리 그러니까 예전에 휴대폰 그다음에 그 삐삐라고 우리가 네, 통상 휴대전화. 했던 네. 어, 이런 이동통신기기. 기기들이 네. 없을 때 약속 어디에서 하지? 이번 주 주말 우다방에서 12시에 봐. 대부분 그래서 거기에 가면 많은 네. 그 약속을 기다리는 많은 인파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네네네. 알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알게 됐죠. 아, 그래요? 예, 얼마 전에 그 5월의 청춘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KBS 드라마에서 알게 됐습니다. 예. 근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아직 거예요. 그러실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이제 방송할 때 그 광주 전남에 있는 기관의 대표나 기관장으로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광주 우다방을 아십니까 하고 방송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더라고요. 네. 두 분은 그리고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당연히 알고 계실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까 상추 튀김 문제처럼 네. 의외의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충장로 우다방은 광주 우체국에 있었던
다방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아니 의외로 방금 OX 드실 때 지정남 씨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예.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한 끝에 O를 드셨고요. 그 뒤쪽에 계시는 어머님들께서는 X를 드셨고요. 네, 아니 지금 두 분 다 감독님과 지정남 씨 두 분 다 자신 있게 들긴 하셨어요. 두 분 다. 네. 저는 한 분은 상당히 틀렸거든요. 고민을 했어요. 네. 문제를 잘 읽었어요. 예, 네. 예. 문제를 보고 엄청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어려운 문제였군요. 예, 예. 네. 우체국 앞에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인가? 우체국 앞에 다방이 우다방인가? 이름이 우다방이라는 것은 없죠. 바로 저는 그렇죠, 앞에 그렇죠. 있는 공간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우다방이 있냐 이걸 물어봐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만약 다방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 공간을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아, 근데 문제에서 다방이 있기 때문에 X로 두셨다. 예, 다방은 없어요. 아니다. 예, 다방은 없어요. 그래요. 지정남 씨는요? 갑자기 설득되는데요. 예, 제가 참, 예.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곳 네, 지어서 그냥 우다방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이거예요. 네. 근데 다방의 이름은 아니다라고 감독님은 말씀하셨고 지정남 씨는 O를 드셨고요. 네, 네. 의외로 헷갈린다. 저는 이 문제가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그래요? 고민을 많이 엄청 하시는 걸 고민스러워요. 엄청 예. 고민스러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광주 우체국까지는 다들 예, 예, 예. 요 이미지까지는 알겠어. 근데 네. 다방인가? 아닌가? 여기가 헷갈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감독님은 저는 이게 바꿀래요. 예? O를 바꾸신다고요? 아,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신 거예요? 예, 바꾸네. 가만 있어봐라. 나 그럼 지정남 씨도 바꾸시겠습니까? 같이 가기는 좀 그런 게. 바꿔요, 그럼. 두 분 확실히 바꾸셨어요? 네, 저 이거를 바꿀게요. 예. 자, 두 분 바꾸셨습니다. 네, 바꿨어요. 자, 정답 이제 모르게 아, 없습니다. 저는 안 몰라요. 이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서로의 설명을 듣고 답을 바꾸는 일이 아, 서로에게 설득돼서 답을 바꾸셨습니다. 서로가 바꾸셨어요. 야. 우뭉시럽게 살짝이 바꿔보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설득력 있게 네. 저는 이 문제를 잘 지금 살폈어요. 네. 정말 다방 이름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체국 앞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인가.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다면 이것이 맞죠. 네. 그래요, 자, 그래요. 아, 진짜 정말 가봅시다. 서로 다른 의견도 서로에게 설득돼서 답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의 토론 문화를 이끌어가는 열린 마당입니다. 아름다워. 그렇습니다. 아, 이런 네. 건전한 토론 문화 너무 좋아요. 예. 아름다워. 자, 답을 확인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다방 있어요. 다방 있어. 야, 두 분이 정답을 바꾸셔가지고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게 뭔 일이요? 아, X군요. 네네. 진짜. 이게 뭔 일이요? 네,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1884년에 우정총국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1905년에 이제 통신 주권을 베낍니다. 그래서 1917년에 중장로 그 자리에 우정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강주 시민들이 시내에서 만나자 그러면 만날 곳의 통칭이 이 우다방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 만나는 장소가- 다방이 아니라 저 전체 근방을 전체를 근방을 일컫는 거군요. 말합니다. 그 옆에 아하. 또 나라서적이라고 있는데요. 있었어요. 예, 나라서적 그 땅값이 강주시에서는 최고로 네. 높았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나라서적 그 앞에를 또 가리켜서 나다방이라고 그럽니다. 예. 아. 우다방에서 만나자, 나다방에서 나다방에서 만나자고 만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아하. 예, 광주 시민이면 모르는 분이 없었을 예. 정도로 그렇게 약속 장소의 명칭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럼 네. 다방은 아니고 그냥 다방은 아니고. 약속 장소의 의미로 우체국 앞은 우다방, 네. 나라 서적 앞은 나다방, 나다방.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래서 예. 우체국 앞에 이 공간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다방에서 만나 하다가 이게 점점 이야기가 굳혀가면서 실제로 우체국 내에 예. 카페, 다방이 아하. 생겼어요. 아, 정말요? 네, 우체국 아. 안쪽에. 그래서 정말 이제 우다방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옛날 네.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아 정말 알쏭달쏭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건전한 토론 문화까지 저희가 좀 만나볼 수 있었는데 네. 두 분은 오늘 어떠셨는지 어떻게 다른 분들의 정답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이제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제 심리 파악까지 다 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이제 여기 나올 명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준표님. 예,
우리 김성한 지정남님의 뭐 알면서도 약간 속고 또 속으면서도 아시고 뭐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아주 명쾌하고 재밌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뭐 어떻게 좀 만족을 하십니까? 특히 마지막 문제는 바꿔서 틀리고 맞히고 근데요. 희비가 엇갈렸는데. 역시 알쏭달쏭은 알 것 같아. 제가 지금 거의 정답에 다 모든 것이 거의 정답에 가까웠는데 마지막에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상추 튀김. 상추튀김도 대박이요. 상추튀김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예. 아까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을 말씀하셨잖아요. 김성환 감독님 집 근처에서 현지인이 추천하는 상추를 튀겨주는 그 식당을 만나는 거죠. 예. 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 지금 씨. 저는 감독님이 실제 몸으로 가서 체험한 곳이 많잖아요. 네. 야, 경험만한 선배는 없구나. 야. 진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마지막 문제는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 문제들을 만나봤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온 문제들, 내고 싶은 문제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유형을 좀 내고 싶으신지 저희가 간단하게 힌트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유형은 오늘은 전부 지금 섬 바다 이야기밖에 저는 이제 안 한 것 같아서 예. 섬 바다 외에 무트로 나와서 이제 무트에서 가볼 때가 많고 알쏭달쏭한 것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트로 나오면 이제 사찰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전라남도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많이 아, 가는 저희가 지금 문제를 들어버리면 안 돼요. 예, 아 이거 안 될 것 안 돼요, 같아요. 안 돼요. 예.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네. 저희가 그 힌트만 살짝 들어야 네. 돼요. 예. 네. 지금 문제를 알려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 더 이상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예, 빨리 해야겠네요. 네. 예고 정도로만 생각하고요. 예, 예, 오늘 예. OX 퀴즈 홍준표 문화해설사님 그리고 이돈삼 홍보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예,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열린마당 OX 퀴즈를 통해서 우리 고장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의외로 감독님과 지정남 씨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유, 즐거웠습니다. 네. 예. 자, 아무래도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쓰실 거 많으실 텐데요.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